첫 번째, 아파트는 주민 동의를 꼭 받나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아파트에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으러 가는 순간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특성상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주민 동의에 대한 항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허가를 받으러 가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도 시민박업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 동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로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통로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복도식 아파트라면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위층과 아래층 주민의 동의도 필수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구마다 주민 동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문의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주민 동의 절차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나 아파트 관리소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간단한 동의서를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호수, 이름, 연락처, 서명란 등을 포함한 양식을 작성한 후 직접 이웃들에게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들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퇴근 시간에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서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친근하게 안녕하세요. 이웃 주민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동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단한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이웃들의 마음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 과일이나 떡을 준비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성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훨씬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협조를 부탁한 후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웃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 동의를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소음 민원입니다. 손님들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떠드는 일이 많습니다. 이웃들은 이러한 소음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데 외국인 손님들은 한국의 재활용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체크인 시 간단한 분리수거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웃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성공적인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걱정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시작하다 보면 주민동의 절차나 복잡한 허가 과정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하려면 이웃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복잡한 절차가 걱정된다면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하수업을 창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수업은 예전부터 익숙한 용어이지만 요즘에도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숙은 일반적으로 숙박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데 가격 대비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특히 예산이 한정된 외국인 학생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특히 하숙업은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비해 훨씬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맘스테이는 국내 최대 하숙 DB를 보유하고 있어 하숙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맘스테이에 무료로 하숙을 등록하고 홍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맘스테이를 통해 하숙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약 방문이나 바로 결제를 통해 미리 손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면 하숙업을 통해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맘스테이를 통해 무료로 등록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성비 좋은 숙소로 홍보해보세요.